2022년 12월 1일 유신쇼 전화개그 시작하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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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2022년 12월 1일 전화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후원이 아예 없으면 공격이 더 심해져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후원이 너무나 적거나 좀 많거나 평균 대비해서 그러면은 공격이 빗발치거든요. 오늘 그런 날입니다. 네, 유신의 가장 불행한 날이 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저요? 허리지예요. 네, 귀여운 척 하시면 맞습니다. 아니, 제가요. 예. 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소라색 원단 주문했거든요. 네. 예,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소라색으로 만든 걸 입고 제가 바다로 들어가면 되나요? 소라가 되면 됩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 마음이라도 항상 저 챙겨주시려고 해서 감사드리고,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처음만 들어봐가지고요. 되게 설레요.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무튼 코리리님 아까 어떤 임방신서님 최측근이라는 분이 유신이 모임에서 상당히 잘난 척하고 싸가지 없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리리님도 저기 촛불 집회 할 때나 몇 번 봤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는데요? 예, 되게 저한테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참여자들한테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러던가요? 무시하고 막 뭐. 전혀 안 그래요. 예. 근데 왜 저렇게 허위 소문을 이렇게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나 봐요. 과거에 리리님을 아셨던 분들도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유신쇼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코리리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디자인 제작 네. 무리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쓰리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까지 팬모임을 다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는데, 제가 싸가지, 참 이례적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공격당해 본 적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25년째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팬모임에서 만났지만 제가 뭐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막 싸가지 없게 막 참여자한테 짜증을 내고 막 그랬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보스 멤버들하고는 아무래도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농담도 하고 장난을 치긴 했어요. 먹돌이, 복돌이, 짠돌이 아무래도 자주 보니까. 그거 빼고는 그래가지고 막 맨날 목도리를 무시한다, 뭐 부려먹는다, 무슨 염전노예, 방송노예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하기 싫은데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인격체고 자기들이 하기 싫은데 유신이 시켜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둘리아들님 플렉스 10개 감사합니다. 둘리아들님 10개 플렉스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내 말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생활하는 지역도 다르고 그다음에 많은 시간을 따로 살아왔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먹돌이는 안산이고 그다음에 복돌이하고 짠돌이는 서울이고 유신 안 보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방송 노예라는 예. 그냥 어이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고 이제는 무슨 누구 측근 해가지고 거짓말까지도 유포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싫으면 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싫으면 안 보고 안 만나면 되지.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전화 받고 있습니다. 문자 전용 032-323-5549번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 네, 질문이나 글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둘리아들님, 유신님 너무 추워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 방심하고 얇게 입고 이제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갔는데 얼어 죽을 뻔했어요. 두껍게 입고 갔어야 되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자, 전화 참여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도대체 오늘 같은 날 맨날 후원을 많이 받으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하필이면 오늘 말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아이고 인생이라는 게 참 나이 들어갑니다마는 자 오늘 뭐 전화 안 올래나? 그리고 뭐 내일이 토요일 0시에 한국 대 포르투갈 하는데 저는 1시에 마칩니다. 제가 방송을 연장해서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사이만 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원래 2시간 정해놓고 한 3시간 했었거든요 매일 4시간씩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면 더 해줘. 그냥 나는 공짜로 볼 건데 더해. 그러니까 나를 바보로 하는 거죠. 네가 더하면 후원할 건 25년 짬밥인데 그런 거에 속겠어요? 그런 유도에 속겠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절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전화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입니다. 국고채 금리 하락 3년물 3.650%, 10년물 3.663%. 그렇군요. 자,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시고요. 창문으로 침입해 여성 추행하다 들키자 뛰어내린 20대 구속. 빌라 4층 복도 창문으로 침입했는데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가지고 다른 집에 몰래 들어갈 정도면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야.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 거울 사람이 참 비관적이네요.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자세로 방송 좀 합시다. 25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아니 25년을 그렇게 방송해 왔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다가 바로 늙어서 죽겠네. 아니 세상을 너무 순수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자기들도 저렇게 안 살 것 같은데. 자기들도 저렇게 순수하게 안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세상을 순수하게 살다가는요 제명에 못 살아요. 제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가끔 가다가 뭐 선행 기사도 나오고 그러긴 하는데 아직도 뭐 착한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그래 봤는데 진짜 거기서 좋은 사람 몇 만나면은 정말 행운하고 운이 좋은 건데 진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세상입니다.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챙기고 살기도 바쁜 세상이라서 남 챙기고 막 옆에 사람들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050-2323-5549번 050-2323에 나 방제 안 바꿨구나.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누가 했었나? 방제를 안 바꿨어. 방제를 안 바꿨어. 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센스. 자, 방제를 전화하실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방제 보고 오늘 전화기가 안 하나 보다. 이게 심플하고 간단한 건데 맨날 까먹어. 맨날 까먹어요. 자, 050-2323-5549 방제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저는 착하고 안 착하고는 두고 봐야 돼요. 사람은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확 바뀌잖아. 우리 윤석열 같은 걸 봐도, 윤석열의 경우를 봐도 내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직접 취재 갔거든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가고. 야, 그때까지 윤석열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꿈에도 알지 못했죠. 꿈엔들 알지도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더라. F. 자, 전화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의견 전화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를 왜 끊어? 이 끈끈이 죽어. 전화를 해서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고요. 속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구속 증거인멸 도망 우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를 해서 받았는데 왜 끊니? 부끄럽니? 자 내일 0시죠. 내일 금요일 0시에 크로아티아 벨기에 그리고 캐나다 모로코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본 대 스페인 코스타리카 독일 새벽 4시가 난리 났겠네. 안 자고 볼 사람 있겠네. 일본 스페인 경기 보려고 기다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러하고요. 자, 전화 주실 분을 전화 주십시오. 050-2323-5549번. 문 전 대통령 내가 직접 승인 판단한 것 돈 넘지 말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나섰기 때문에 이제 친문들이 나설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분노했습니다. 분노해가지고 아니 지금 국가의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정치에 이용하려고 한다, 정쟁하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분노했기 때문에 친문 의원들이나 그 세력들이 아마 같이 분괴하지 않을까 싶네요.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페인이 이기겠죠? 모르겠어요. 프랑스도 마지막에 방심하다가 튀니지한테 졌잖아요. 저도 잠깐 켜놨었는데 튀니지가 한 골 먼저 넣고 끝날 때쯤에 프랑스가 넣었는데 그게 반칙인가 오프사이드인가 업사이드인가 그 소리를 안 켜놔가지고 아무튼 그 프랑스 골이 취소되는 바람에 바보스들이 좀 덜 떨어지고 순박하니 이용해 먹기 좋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립스틱 바라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막장 방송 보는 주제들에 야 니들이 막장 방송 보면서 그 BJ들이나 출연자들한테 시키는 짓거리를 보면 어이가 없어요. 아니 바보스가 구성된 이유가 우리가 바보 짓을 해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자라는 게 바보스가 만들어진 이유거든요. 개그를 하는 거예요. 개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잖아요. 뭐 만나서 연기도 할 수 있겠고 뭐 그 예능을 할 수도 있겠고 그걸 하려고 만난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도 치지 말고 놀리지도 말고. 그럼 뭐해? 앉아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헤어지나? 지들이 쳐보면서 그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은 막장 방송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에게 별의별 짓거리를 다 시키면서 깔깔대면서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본인들이 즐겨 쳐보는 방송부터 처리를 하시고 내 방송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이고요. 제가 바보스 동생들을 아끼지만 걔네들이 순수하고 순박하진 않아요. 대도시에서 살아온 애들입니다.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대도시에 사는데 순박을 바라요? 먹돌이 장난 아닙니다. 먹돌이 돈에 대한 관념, 정치에 대한 관념이 분명하고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먹돌이가 돈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얼마나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검소하고 나쁘게 말하면 돈을 안 쓰죠. 다른 건 뭐 먹돌이가 방송에서 보이면 허술하게 보여도 돈에 대한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그 개념은 누구보다 확실합니다. 신념이나 소신이. 그리고 복돌이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상종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뭐 유신 팬이고 유신 모임에서 만났더라도 저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상종을 안 한다고. 짠돌이도 마찬가지고 짠돌이도 요새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짠돌이도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힘들게 돈 버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돈을 허투루 안 씁니다. 근데 요새는 만나면은 이렇게 커피도 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짠돌이도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안 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바보스 멤버들이 유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없어요. 제가 광화문 그 붉은 악마 그거 응원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았습니까? 복돌이 갔어요. 혼자서. 복돌이 광화문에 갔습니다. 무슨 유신의 방송노예고
무슨 유신의 방송 노예고 유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사단이 난 거지. 문석 78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는 넘겼네요. 자, 여러분들의 후원이 유신쇼를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얼마나 자기 고집이 있고 소신이 있는 애들인데 무슨 모자라 보인다. 그게 오히려 비하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보스들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부족해 보인다, 모자라 보인다. 니들이 욕하는 거.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오래 만났더라도 10년 넘게 만났더라도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자신에게 못마땅한 점이 있는데 하물며 오랜 기간 따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말 안 듣고요. 바보스들이 내 말을 듣는다는 거는 네.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 사정이 안 되고 일정이 안 되면 못 만나는 것이고.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하고요. 문자가 오늘 문자가 읽어주기가 싫네. 이상한 문자가 계속 와가지고. 끝자리 98 유신님 화물연대 총파업 저는 강력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유신님은 생각은 어떤가요? 그 천공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노동자들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하세요. 응?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을 제거해야 된다. 노조를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하세요. 뭐 본인들이 그 소신이라고 하는데 아니 농민도 노동자고 기술자도 노동자고 솔직히 뭐 학교 선생님도 노동자고 강사도 노동자고 예? 지금 노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못마땅하면 다 그냥 노동자 노조도 없애고 노동자도 없애버려야죠. 재벌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만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화물연대는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들이 영업하고 안 하고는 그들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예요. 직업 선택의 권리고 자영업자로서 본인들이 영업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가 화물연대를 어떻게 해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업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일해. 너 일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더럽죠?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비싼 화물차 사가지고 본인이 영업을 안 하면 본인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수입이 빵원이니까. 근데 그걸 감수하고 본인들이 영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3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식당의 주인이 있어요. 맛집이에요. 근데 이게 맛집이라고 소문만 났지 힘들기만 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맛집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걸 강제로 열 수 있어요? 강제로 열 수 없어요. 누구도 강제로 열 수가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그 차주들이 화물차주들이 나 못해 먹겠다. 나 영업 안 하겠다. 그럼 영업 안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권리예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제3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게 빨갱이고 그게 공산당이라고. 사회주의 국가고. 아니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안 하고를 그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법에도 없는 위헌적인 결정을 내립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럼 노동자로 하려면 노동자로 대우를 해주든가. 그 화물차를 맡기는 회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대주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효력도 없는 문자 테러만 졸라게 한다는데 차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주 52시간 제도를 주별이 아닌 월별로 적용하여 사실상 52시간 제도 폐지, 기업들만 좋아할 판. 노무현도 공산당에 뭔 소리예요? 노무현 때는 대화를 했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이 친노동 정책을 지지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들어달라는 거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파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왜냐하면 대화는 했으니까. 최소한의 대화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대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야당 대표하고도 영수회담을 안 하는 지경인데 그냥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만 해라 전 정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수사만 해라 수사라만 오죽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7개월 만에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를 했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윤석열은 거의 끝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 지지자, 민주당에는 이재명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있잖아요.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 겹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을 거느리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참다 못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선을 넘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에게는 별로 지지하지 않지만은 문재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특히 노무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이고 파트너고,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 세력들도 다 문재인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선 넘지 말라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촛불 집회는 더 커지고 윤석열 정부는 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직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열받았고 이재명 대표도 열받았고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분들도 열받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경찰 특수본 앞에서 유가족분들이 통곡을 하고 무릎 꿇고 통곡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가면 결국은 버티기 힘들 거예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군인까지 동원해서 막지 않는 뭔 개소리예요. 사람님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십시오. 일단 책임드리고, 무슨 노무현 정부 때 군인을 동원해? 아니, 군용 차량을 동원했다면 말이 돼도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도 군용 트럭이나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운송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군진을 투입을 시켜요? 큰일 날 소리를. 아니 무슨 계엄령이나 위수령도 아니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무슨 노조 파업했다고 해가지고 군인을요? 이명박이나 경찰 특공대 투입시키고 막 그러지. 살다.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주실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자, 오늘 후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FC 서울 국가 권위가 있지. 일단 저는 윤석열 지지자는 아닙니다. 정부가 화물연대한테 지면 국가 권위가 뭐가 되나요? 권위뿐만 아니라 국가가 노조한테 졌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정부가 이겨야 됩니다. 정부가 양보하면 이제 다들 틈만 나면 파업할 겁니다. FC 서울님, 양보한 게 아니라 이미 몇 달 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화물연대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고 다시 운행을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킬 조짐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왜 양보를 합니까? 정부에서 뭘 자기들
무슨 윤석열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걔네들이 무슨 양보를 해요.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건데. 몇 개월 전에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 약속했었던 것만 지켰으면 파업이 없었던 것이고,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파업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년 전에 노조와 약속했던 거 인력 감축 안 하겠다, 인위적인 인력 감축 안 하겠다, 그 약속만 지켰으면 되는 건데 오세훈이 말 바꾸기 하니까 노조가 파업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다시 또 약속 지킨다고 하니까 파업을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노조가 양보해라, 내놔라 이런 것 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화물연대는 불법 파업도 아니고 정치적인 파업도 아닙니다. 무슨 민주당하고 내통했다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중재해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했던 거를 몇 개월 전에 안 지켜가지고 파업이 일어난 건데 그게 왜 무조건 양보하는 겁니까? 정부가 무슨 사례를 남겨가지고 협상에서 약속을 한 건데. 98 유신님 말씀대로 화물차 차주분들의 자율 영업인데 왜 노조가 나서서 강제로 막냐 이겁니다. 유신님 말씀대로라면 노조가 빨갱이이거나, 노조가 아니라니까요. 화물연대는 노동자 조합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화물연대는 자영업자가 모여서 만든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막 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면은 자영업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자영업자의 영업을 왜 방해하느냐라는 거잖아요. 화물연대 전체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화물연대의 일부, 과거에도 그랬고 일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부가 왜 쇠구슬을 던지고 방해하고 하느냐, 그래야 뉴스가 보도되고 그래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2030 젊은 남성 중에 일배 성향에 있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는 아니잖아요. 늘 얘기하는 게. 마찬가지로 화물연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그러질 않아요. 지금 경찰 수사하는 것도 보면은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화물연대에 속한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몇 사람이 일탈행위란 말이에요. 화물연대에서 그런 몇 사람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지지합니까? 법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화물연대에서 폭력적으로 해라, 무슨 다른 사람의 운행을 방해해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화물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일부 몇 사람의 일탈행위란 말이에요. 항상 파업하고 그러면은 일부 사람들이 일탈한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일부 사람들의 문제점을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몰고 간단 말이에요. 화물연대가 전체가 나서가지고 막 어디를 항구를 막아버리고 막 그럽니까 지금? 항구나 어디 시설을 막 막아버리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걸 왜 왜곡합니까? 예, 분명히 노조가 이 화물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물노조가 아니라 화물연대,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노조가 막아요, 막기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모호한 그런 말을 해대니까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노조라고 자꾸 화물노조로 알고 있는 거예요. 화물연대고 자영업자들이고 본인들이 화물차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행하고 안 하고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운행을 안 해도. 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운행을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유시님, 저는 소수 보수 쪽 방송 후원을 꾀한 사람입니다. 인증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이 방송을 보고 흥미로워서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전혀 후원할 이유가 없네요. 나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다 하면서 정치 편향 방송에 거기다 반대 의견을 모두 묵살할 후원하시는 분도 몇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절대 후원 안 할 듯 합니다. 언론사 대표라는 허언을 버리시고 그냥 바보짓이나 하셔서 후원 달라고 하시는 게 빠를 듯 합니다. 예,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시든. 볼 일이 없으시니까 안녕히 가시고 보수방송 계속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말도 안 하면서 끊어요. 자, 끝자리 48.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 불법 파업이 아닌데 왜 나라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나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위헌 논장도 있고. 이 업무 복귀 명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역대 정권에 쓰지 않았고 일부 쓴 게 문재인 정부 때 그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해가지고 공공의대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거 반대해가지고 대한의사협회인가 의사들 전공의들이 파업해가지고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동을 했었죠. 그때 빼고는 그거는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여보세요? 뭐야 이 찌꾸라미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저는 제 맘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 지지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이 최소한 이 바닥에서 민주당 지지한다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 당원이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당원이 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지지선언을 한 이유는 대안이 없어요. 예전에는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부러워했어요. 왜냐면 너무 문재인도 있죠.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정말 많은 인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쳐내버렸잖아요. 미투로 쳐내버리고, 다 쳐냈어요. 예전에 진짜 민주당에 대선 후보급의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도 없고 국민의힘도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7개월째 만에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직전인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이재명밖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대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한테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망하면 되죠. 이 인터넷 방송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서 후원 못 받고 수익 없으면 망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25년째 버텼으면 그것도 클린 이슈 캠페인 그렇게 탄압받으면서 13년 그 클린 이슈 캠페인 하면서 지금까지 버텼으면 잘 버틴 겁니다. 잘 버틴 거고 여기서 망한들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오늘 망해도 내일 망해도 전혀 후회도 없고 여한도 없습니다. 한 분야에서 20년 넘게 25년째 제가 지난해 9월 18일 날 1년 만에 복귀하고 한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한 게 24주년까지만 버티자. 어떻게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고 지금 거의 힘든 상태니까 24주년까지만 버티자가 제 목표였는데 올해 7월 19일 날 24주년 버텼고 이제 나머지는 저는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꾹 참고 어떻게든 지금 운영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문 닫아도 내일 문 닫아도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 생계를 걱정하시는데 제 생계 하나 고향집에 가면 일거리 구하기 전까지 형이 밥은 먹여줍니다.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형이 용돈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쌀하고 이렇게 기본 반찬은 있으니까 밥은 먹여줍니다. 그 자리에 지방 가도 일자리는 있으니까 거기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일자리는 그래도 기본 일자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굶어 죽거나 그럴 상황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때부터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 있겠지만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우수 사원이었고요. 제가 BJ 소닉이랑 게임왕국 노는 대학 프로젝트 국장할 때도 최고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는 대학이 아프리카 TV 1위였고요. 제가 국장 1년 동안 하면서 1위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 나오고 나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초대 대상에서 대상 포함 사관왕 싹쓸이 했고
제가 나오고 나서 뭐 이제 그런 영화는 없었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머드포유 그 게임 웹진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벌어준 돈이 제 월급 받은 것보다 벌어준 돈이 엄청났죠. 원래 머드포유에는 영상팀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익 따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냈죠. 영상 매출을. 물론 거기에 기사가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느 회사 들어가든 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잠깐 한 달 동안 제가 아는 선배가 추천해줘가지고 한 달 동안 아이디어 내고 했었는데, 그때 면접 본 사람이 그 장난감 어린이 방송의 그 신화를 기록했던 캐리 언니. 그분이 원래 쇼호스트인가 뭔가 이거를 꿈꾸는 분이셨는데, 그때 제가 그 형님하고 면접 봤던 사람이 캐리 언니였어요. 지금은 이름 바꿨죠. 뭐 헤이진인가 뭔가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한 달을 일하든 잠깐을 일하든 항상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아왔고, 제가 뭘 해도 저는 성실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알바는 아무나 하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54 화물연대 파업은 애초에 문 대통령이 3년 제한으로 안 하고 무기한으로 정했다면 지금 파업 안 했겠죠. 또 문재인 탓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시험적으로 한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있는 겁니다. 차기 정부, 다음 그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걸 무제한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일단 이게 시험적인 것이고 처음 도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보고 문제점을 해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라는 그런 방향성이고, 이거를 무제한으로 해놓으면 다 차기 정부는 어떻게 해요? 또 바꾸려면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화물연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것들을 영구적으로 다 결정해버리면 차기 정부에서는 뭘 합니까? 우리가 뭐 정책이든 뭐든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화물연대랑 협상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제한으로 정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날, 뭔 개소리가 있습니까, 그게. 이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노동자 자체를 범법자,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불신하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든 뭐 이 자영업자든 이런 사람들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무슨 범법자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국가에 해가 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대화의 준비도 안 하고, 협상에 나와가지고 국토부 관계자가 나와서 협상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협상에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화물연대든 노조든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보세요. 그나마 오세훈이 윤석열보다 나은 게, 오세훈도 1년 전에 약속해가지고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말 바꾸려다가 총파업 나오니까 다시 약속 지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은 최소한 자기가 말 바꾼 거 인정하고 바로 잡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정치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몇 개월 전에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는 자기들이 안 지켜놓고는 뎁대로 화를 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하고 말이죠. 신도님, 요즘에 귀농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정읍 쪽에 내려가서 귀농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어머님도 챙겨드릴 수도 있고. 신도님,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요. 네. 아니, 제가 어머니를 돌보고 싶어 돌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시고 지병이 있으셔서 그냥 가정집에서 돌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재벌이나 부잣집처럼 주치의나 그 상주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24시간 간호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건희
회장이나 보면 다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집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예, 이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벌들도 병원 VIP실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지 않습니까? 도대체 몇 번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가정집에서 모실 수 있으면 당연히 모셨죠. 올해 1월까지 모셨으니까. 올해 2022년 1월까지 모셨는데 이 지병이 악화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두 번이었나? 큰 병원에 이상이 있으셔가지고 입원해서 검사하시고, 예. 일반 우리가 그 할 수가 없어요. 케어를 몇 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몇 번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무슨 자꾸 모시라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그렇게 지병이 깊으시고 아프신데 농사를 지면서 케어를 해요?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난 신돈이라는 저 사람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돈이라는 저 사람은 나중에 부모님이 아프시면 꼭, 예, 귀농하셔가지고 농사가 얼마나 힘든 일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 하루 종일 밭일해요.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특수작물이나 하루 종일 밭일하는데 누굴 모셔요? 아니, 고령의 지병이 깊으신 분을 모시는 게 쉬운 일이라고. 잘못 모셨다가는 바로 돌아가시거나 큰 사단이 벌어집니다. 환자를 의사나 간호사가 모셔야 되는데, 뭐요? 내가 모시라고? 내가 의사야? 내가 간호사야? 그리고 농사가 장난이에요? 네, 여보세요? 예, 그 독자인데요. 코 노숙자요. 예. 그 오늘은 그 다른 게 아니라 유신님께 저기 바라는 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 지금 후원율 1.3%로 문 닫게 생겼는데 유신님께 바라는 점, 예. 대단합니다. 유신쇼의 시청자들. 말씀하세요. 예, 제가 요즘에 저 관상을 조금 이제 보게 됐는데, 네. 그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그 장서희 씨 나오는 드라마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다른 여자로 나오는데 점 하나 찍고 나와가지고 딴 여자다 그렇게 나왔는데. 아내 유혹이요. 아예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저기 쉼터에 들어오신 분이 예전에 저기 철학관을 하셨던 분인데, 네. 유신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그 유신님이 이제 내년에 잘 풀리려면은 코에 그 점막 호소형처럼 이렇게 복점을 하나 찍어놔야 그 잘 풀린다고 해서 바라는 점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에다가 좀 점을 하나 찍고 방송을 하지. 왜 그 대통령 대선 토론 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윤석열 그 후보자도 그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나와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코 노숙자님.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미래를 잘 보는 사람이 쉼터에 있습니까? 할 말이 없네. 그렇게 미래를 잘 보는 사람이 쉼터에 있어? 아니,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응? 아니, 그렇게 철학가 나와가지고 미래를 잘 예측하시는 분이 본인은 지금 그 짓꼴로 지금 쉼터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본인의 앞날이나 좀 점을 쳐가지고 좀.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따라 문자가 폭주하네요. 자, 끝자리가 54. 이번 일 안 생기게끔 자기 임기 내에 처리했어야죠. 아니, 문재인 정부가 새우 젖같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이 바꾸면 되죠. 이분은 진짜 난 웃겨 죽겠어. 아니, 끝자리 오사님,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정권 바꾸자고 해서 윤석열 정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지들이 바꾸면 되지. 응? 왜 문재인이 그거를 끝까지 처리 안 했냐가 아니라 지금의 대통령은 윤석열이잖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터 시작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 막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요?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이잖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럼 지가 해야지. 지금 대통령. 아니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졸라게 까대놓고는 정권 바뀐 지가 7개월 지났는데 아직 뭐 문재인이 화물연대를 해결했어야 된다? 그럼 윤석열은 뭐예요? 대통령이 문재인이에요? 정말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습니다. 다니엘, 유시님, 이재명은 대장동 관련자들 맹세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했는데 이미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다 들통났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재명이 얘기한 거는 그 사람들이 최측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하고 막 무슨 최측근이다, 가까운, 이게 아니라 성남시장이나 이런 공무를 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스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해외 가서 골프 쳤다. 골프 칠 수 있죠. 모두가 다 유권자 아닙니까? 성남시 직원이든 산하기관의 직원이든 다 유권자들이잖아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근데 예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대선 후보 때 조폭에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 거짓말이지 않았습니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조폭 돈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성남시의 인구가 몇 명이며 거기에 일하는 그 공무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당연히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보고를 받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성남시 산하에 있으면. 근데 그 사람하고 절친이냐? 절친이면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자백을 했겠죠. 지금 성남시 인구가 92만 명입니다.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성남시 인구가 100만 명에 가깝다고요. 92만 명. 성남시의 하루 유동 인구가 몇백만입니다. 거기에 일하는 공직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산하 기관까지 포함하면. 아니 만날 수 있죠. 공무와 관련해서 같이 출장도 갈 수 있고 사우나도 갈 수 있고 근데 그 정치인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절친이고 측근입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번 악수했던 사람도 다 절친이에요? 최측근이라고 하는 거는 측근이나 핵심 측근이나 이런 말은 함부로 쓸 수 이번에 뭐 정진상이라든가 김용이라든가 이런 사람 측근 맞아요. 근데 털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증거가 유동규하고 누구야? 그 변호사. 그 두 사람의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번복했습니다. 자기들의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 두 사람의 진술밖에 없는데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면 쉽게 믿겠습니까? 플렉스 완용 온 지 꽤 됐습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의 후원이 너무 없습니다. 네, 후원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자, 전화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그냥 문정부가 싫은 거지. 아니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꾸자고 한 거 아닙니까? 바꿨으면은 자기들이 잘하면 되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못했다고. 7개월이 지났 1년 지나도 맨날 그럼 정권을 왜 바꿉니까? 아마 지금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저러려면 왜 바꿨지?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문재인 탓하고 민주당 탓하고 있으면 경제는 망해가고 다 망해가고 있는데 자, 뽀미 참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시청자가 밥 먹여줘서 컨텐츠 없이 기사 읽어주면 20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와. 지난달 유튜브 순위 보니까 넘어가 얼마나 돈 벌기 쉬워.
이 뽀미야, 이 인터넷 방송도 쉬운 일이 아니란다. 응? 네가 한번 해봐. 이 인터넷 방송이 그렇게 쉬운 일이면 다 하겠지. 응? 인터넷 방송이 그렇게 사이트 운영하고 방송하는 게 쉬우면 다 하지 않을까? 예. 근데 왜 하다가 못 버티고 나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막장 방송으로 막 뜨고 있어. 그 사람이 얼마 갈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뭐 막장 방송하고 막 바닥 찍고 막 인간 말종처럼 방송해서 돈 벌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냐고. 질리면 딴 방으로 가겠지. 유신쇼가 그나마 25년째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유신만의 지킬 거 지키고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지킨 거지. 내가 만약에 말종같이 막 무슨 이상한 옷 입고 막 패약질하고 막 폭력에 막 이상한 짓 하고 했으면 진작에 잊혀졌죠. 유신님, 남욱 변호사가 다 실토했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요. 오죽하면 서른 의원도 이제 이재명 물러나라고 하겠나요? 서른은 옛날 대선 후보 때부터 깠어요. 옛날 후보 때부터 졸라게 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욱은 진술을 바꿨다니까요. 서른은 옛날부터 반 이재명이었고 이낙연 쪽 사람이었고, 그거 나중에 후보가 이재명 되고 이제 손잡아 주니까 그때 조용하다가 또 까는 거잖아요. 공천 못 받을 거의 저는 서른이나 누구야 박영진이나 이런 애들은 못 받아요. 공천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지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자르고 이낙연 돌아와라 그렇게 하는 거고,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한 서른, 박용진 얘네들은 다시 공천, 이미 본색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낙연이 돌아와도 공천 못 받아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수구 세력들은 100% 지지자들한테 공천 못 받습니다. 아마 이제 경선을 할 건데 전략 지역 빼고는 경선을 할 건데 경선을 아마 오픈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그때도 뭐 논란이 있겠지만은 서른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저는 그 유동규나 남욱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신기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상관없다고 본인들이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남욱이 법정에서 아니 왜 이렇게 새롭게 진술을 바꿔서 하느냐 그랬더니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 누가 봐도. 그리고 이번에 곽상도 그 뇌물 구형하면서 곽상도한테는 중형 때려놓고 중형 구형해놓고 돈을 준 남욱한테는 1년?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나라에는 폴리바겐이 인정이 안 되지만 사실상 검사가 구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많은 뇌물을 줬는데 1년? 김만배 5년 김만배 5년인데 남욱은 1년? 그 집행유예가 3년형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유예가. 근데 5년 그 억대의 뇌물을 줬는데 수많은 뇌물을 줬는데 세상에 법정 증언이잖아. 일반 인터뷰가 아니라. 그 판사가 물어봐서 이상하니까. 그리고 다른 재판에서 이미 그 장욱 제가 진술을 했어요. 이미 그거를 번복한 거니까 검찰 진술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의 증인으로 얘기했던 내용과 반하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자기한테 해가 되는 말을 스스로 하는데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다람님, 뇌물죄가 더 세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약하고요. 뇌물죄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치자금법만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자기가 하게 되면 한 말이 맞아요. 자기가 처벌될 수 있는데 얘기하네. 근데 원래 걔한테 했던 혐의가 뇌물죄였기 때문에 뇌물죄는 1억 이상 주면은 형이 엄청나게 세요. 1억 이상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은 더 세게 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남욱이
근데 뇌물죄를 검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꿔주면 생큐죠. 집유로 나올 수도 있는데. 뭘 알고 얘기를 나보고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사를 좀 제대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뇌물죄인데 뇌물죄로 하게 되면 이거는 중형인데 이거를 검사가 뇌물이 아니라 뭐 정치자금법이라고? 이번이 갑자기?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해놓고는 갑자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자, 그렇습니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자리 54, 이낙연 좀 까지 마세요. 이낙연만큼 총리 잘한 사람 없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낙연이 국무총리 할 때 정말 칭찬 많이 했거든, 제가. 윤석열 그 검찰총장 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칭찬했거든요. 현실을 보십시오. 이낙연은 민주당을 말아먹었고 윤석열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속성이나 속에 숨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본심이 나오고 그 사람의 속성이 오픈이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윤석열은 폭탄이었구나. 이낙연은 폭탄이었구나. 이낙연 아니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 공수처 제대로 만들고 검찰개혁하고 수사청 만들고 다 했겠죠. 근데 이낙연 사람 애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이재명 까고 욕하고 발로 밟고 민주당을 다 망쳐버렸죠. 저는 이낙연을 까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겁니다. 예, 이낙연이 민주당을 말아먹은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낙연 지지한 사람 빼고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대선 경선에서 국민의힘보다 더 심각하게 이재명에게 상처를 주고 깐 사람이 이낙연 쪽이거든요. 예? 그때 진짜 뭐 서른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어떻게 밟았는지를 알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박수 쳤다니까요. 잘한다라고. 잘한다 하면서 이낙연 쪽에서 이재명 받고 막 가족들부터 다 털 때 국민의힘에서는 땡큐죠. 알아서 그렇게 까주는데. 아니 이낙연은 왜 이렇게 이낙연이 민주당을 망쳤다니까요.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응?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낙연이 국무총리였고 유은혜 교육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다 깎아먹었잖아요. 걔네들 셋만 아니었으면 문재인 지지율 50% 넘었을 거예요. 문재인 지지율 50% 넘었고 아마 이재명이 당선됐을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세 사람 때문에 정말 아주 끔찍한 이낙연이 국무총리였을 때 그 세 명 유은혜 교육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돈 없다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알고 보니까 돈 많았었죠. 정권 바뀌자마자 소상공인들 지원해주잖아요. 돈이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하고 돈 없다고 한 게 홍남기였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 막 죽어나가고 소상공인들 죽어나갈 때 돈 없다, 우리 예산 없다, 큰일 난다 해가지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돈을 제일 적게 풀었어요. 재난지원금 못 준다, 소상공인 지원금 못 준다,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정세균이 나중에 바뀌고 나서 정세균이 버럭해가지고 한 번 주고 나서 그 이후로는 못 줬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 바뀌자마자 줬잖아요. 소상공인 그 지원금. 그러니까 그 세 명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민주당 욕먹게 하고 지지율 떨어뜨린 사람들이니까. 국힘 지지자들이 이낙연 띄우는 거 티 좀 나지 않게 하지. 근데 뭐 민주당 대안이 이재명밖에 없다는 게 그런라고 하시는데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이 그때
그 주변에 설득해가지고 그 대선 나왔을 때 처음 대선 나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문재인이 처음으로 대권 후보로 나올 때에도 호남 수구 세력들이 죽이려고 밟았어요. 워낙 깔 게 없어서 그런 거지. 그때 그 호남 세력 누굽니까? 지금은 마음이 바뀐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김한길, 안철수, 얘네들이 문재인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당대표 못되게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 안철수랑 김한길이랑 뛰쳐나와가지고 처음에는 흥행했다가 그 이후에 안철수 때문에 망했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김한길이나 안철수가 호남 수구 세력 데리고 나간 게 안 데리고 나갔으면 걔네들이 아직까지 떵떵거리며 살 거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큰 소리 치면서 흔들면서. 근데 이제 남아있는 수구 세력들은 자기들이 친문이라고 우기고 있는 운동권이든 그런 그 수구 세력, 운동권 수구 세력이라고 하고 이낙연계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데 자, 걔네들 쳐내야죠. 이낙연은 다시 돌아오게 하면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뭐 할 역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낙연은 국무총리까지 했고 대선 후보에서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오지 말아야 되고 너무나 대선에서 잘못했어요. 경선에서. 이낙연 쪽에 패악질했던 인간들도 다음 공천에서 싸그리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가차없이 쳐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인간들을 민주당에서 볼 수 없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박용진이나 얘네들이 그렇게 이렇게까지 김종민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지는 않았었는데 어쩌다가 저 모양 끝자리 54 제가 이낙연 고향 사람이라 잘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되도 않는 소리하고 잡았어. 고향 사람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품질 표시 뭐가 힘들어요? 방송이 뭐가 힘들어요? 예시 사진 보고 누가 더 힘든지 본인이 방송하세요. 그러니까 보지만 마시고 품질 표시님이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쉬운지. 그러니까 매달 방송으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 수천 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 바로 그만둔 사람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쉬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 초등학생이나 애들도 유튜브가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수천 명이 시작하고 수천 명이 그만둡니다. 결국은 버티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버티고 있고 신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이 쉬워 보이시면은 해보시고 좀 잘 되는 걸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글과 말로써 이게만 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홍준표를 포함해가지고 홍준표도 한마디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다 한마디 하니까 문재인 서해 피격 수사의 안보 정쟁화 우려 홍준표 이제 겁나시는 건가? 절대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패거리의 이 만행을 뭐 동서화합이네 뭐 국민통합이네 그런 개소리 하면서 용서해주고 넘어갈 생각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와신상담 해가지고 저 홍준표를 포함한 저 국민의힘 일당들 하나하나 철저하게 특검해가지고 특검을 그냥 윤석열 특검 해가지고 가족, 친인척, 국민의힘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특검에게 맡기고 특검에게 믿을만한 특검에게 맡기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총동원해가지고 나서가지고 수사기관 막 맘대로 이러서는 안 되죠. 이 검찰개혁, 수사개혁 완료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폐악질은 특검에게 모두 맡기고 그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가 재건에 앞서야 되는 거죠. 개혁과 그런 거에 앞서야 되는 것이고 지금 7개월 됐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첫 경험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이렇게 초반에 나라를 말아먹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그리고 하나회 해체라는 역사적인 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IMF나 뭐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이런 대형 사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절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했었던 하나회를 해체하고 군부의 핵심 세력이죠. 그 다음에 이 금융실명제라는 정말 힘든 비자금이나 이런 어두운 돈들을 막을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했다는 큰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IMF가 터졌고 그거를 IMF 역사상 최단기간에 극복을 했죠. 역사상 사례가 없습니다. IMF를 가장 짧은 시기에 극복을 한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남북 평화 모두도 만들어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의 권위적인 대통령에서 대화하고 막 노력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었고 남북관계도 계속해서 햇볕 정책을 이어갔고 이명박 되자마자 돈 받아먹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뇌물 받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북한의 강경책을 해가지고 결국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으로 모든 또 나라가 털렸죠. 광우병 사건도 광우병 사태도 사실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려다가 사단이 난 거고 뭐 박근혜도 뭐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은 아니나 다를까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 뽑아놓으니까 이명박 곱하기 박근혜 역대 7개월 만에 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전 분야에서 파탄을 시키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지금 그 미국에서 20개국 지도자 그 지지율 조사를 하면 꼴찌입니다. 만년 꼴찌. 영국의 여성 총리가 부자 감세했다가 경제 폭망하고 2개월 만에 사퇴했는데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를 외치고 있죠. 초피, 문재인의 최고 패착, 조국을 법무부 장관 시킨 거, 그로 인해 2030 젊은 층이 대부분 분노함, 결국 정권도 내주게 됨.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이 없었습니다. 선택이 안지가. 왜냐하면 조국 교수가 공수처나 검찰개혁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명이고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개혁을 하는 이 수사기관의 권력구조 개편의 설계자가 조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그 교수에게 설득을 했고 조국이 그 십자가를 맨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피치 못할 저는 그러니까 좀 잔인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고 그래서 조국은 패가망신을 했고 그냥 조국은 민정수석만 하다가 끝냈으면은 그런 사단이 없었겠죠. 근데 그 십자가를 매는 바람에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이죠. 네, 윤석열과 감사원장 최성애였나? 최 누구였나?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잘못된 인사는 윤석열과 감사원장. 아마 아직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할 겁니다. 윤석열이 박근혜, 이명박 적폐 수사를 철저하게 아주 뭐 탈탈 털었잖아요. 영혼까지 털었잖아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했고
최연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시켜주면서 신뢰를 했는데,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면접에서, 후보자 면접에서 공수처 찬성하고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깼죠. 검찰의 그 권력, 그 다음에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잘못한 인사는 윤석열이죠, 윤석열. 근데 지금 정말 참기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검찰개혁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잘했다고. 이게 윤석열이 최악의 인사였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정치적이거나 아무런 경험이나 능력 없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수가, 특히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저걸 보니까. 그리고 검사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되겠구나. 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또 국민들에게도 와신상담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이미 뭐 레임덕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뭐 공무원 숫자도 줄인다고 하고, 뭐 경찰국 신설도 그렇고 인사검증단도 그렇고 지금 여기저기서 벼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단이 날 거라고 봅니다. 자, 11분 남았습니다. 전화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실 분들은 전화 주시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개그맨 출신의 정치 경험 없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거의 악마급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거의 악마급이다 보니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지. 젤렌스키도 전쟁 끝나면 아주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젤렌스키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젤렌스키의 문제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는 힘이 없는 나라예요. 힘이 없어요. 그냥 곡물 수출하고 이런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이 센 것도 아니고, 그냥 유럽과 러시아의 중간에 완충지대인데 그거를 이용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크라이나에 친러 성향의 그 지도자, 그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친러에 붙어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친러 세력의 반대로 이제 우크라인들이 왜 우리가 러시아가 하는 대로 해야 되냐 해가지고 지금 이제 EU 쪽으로, 유럽연합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 그 기존의 그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그거를 국민들이 크게 가지고 있다가 이 젤렌스키가 코미디 배우인데 대통령 역할을 해가지고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왔는데 간과한 게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경험이 전무하니까 그냥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려면 러시아와 유럽연합 사이에서 밀당을 해야 되는 거죠. 밀당을 해가지고 유럽과 러시아에게 얻어낼 걸 다 얻어내야 되는 그런 외교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EU, 유럽 경제공동체 EU에 먼저 가입을 하고, 그건 러시아가 반대 안 하니까 중간에서 밀당하면서 러시아한테 뭐 자원이나 이런 것들도 싸게 사고 회담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 역할을 했으면 꿀 빨았죠. 근데 젤렌스키가 우리 EU에도 가입하고 나토에도 가입하겠다. 근데 이 나토가 뭐냐면 군사거든요. 그리고 군사하고 미국이 거기에 주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의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국가 단체거든요. 근데 거기를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면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보 위기죠.
안보 위기죠. 그래서 결국은 푸틴이 그걸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2차로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다를 게 없는데 우리나라 주변이 다 강대국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그럼 여기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여러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여러 나라와 중재하고 얻을 거 얻고 줄 거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명박 박근혜가 그랬다시피 친미 친일 무조건적인 친일 친미라면서 나는 윤석열이 정말 뻔뻔스러운 게 나는 시진핑이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그냥 한 대 때릴 뻔 표정이 썩었거든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라는 그런 표정이 아니 그렇게 미국 편들고 일본 편들면서 반 러시아 반 중국 그렇게 해놓고는 시진핑 만나가지고 웃고 있어요. 나중에 푸틴 만나도 웃고 있을 건가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나쁜 관계도 아닌데 지금 자포가고 있는데 뭐 050-2323-5549번입니다. 6분 남았네요. 050-2323-5549번 북한 편드는 게 아니라요. 북한에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무기를 북한이 포기하려면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돼요. 근데 트럼프 때 협상을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그 종전 선언하는 데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자기 최측근이 변호사가 폭로를 하는 바람에 큰일 나니까 국내 사안 때문에 돌아가 버렸어요. 서희 합의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 이미 실무협상 오랜 기간 해가지고 김정은이 기차 타고 베트남 하노이까지 가가지고 이제 사인만 하면 거의 종전선언까지 가는 건데 트럼프가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정은은 핵과 그 다음에 북한의 그런 제재가 해제되고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 그냥 핵무기로 그냥 쭉 물고 가자. 러시아, 중국하고만 연대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과 미국은 불신 관계인 게 뭐냐면 미국은 북한에게 모든 핵무기를 포기해라. 그러면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게 미국의 방식인데 북한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서로 풀어주자. 근데 상식적으로 말하면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죠. 북한이 미국한테 야 너희가 먼저 다 풀어줘. 그럼 우리가 핵 포기할게. 그러면 미국이 풀어줍니까? 불신관계인데 안 풀어주죠 당연히. 미국이 뭐 총 맞았어요? 절대 안 풀어주지. 마찬가지야. 근데 북한한테 야 너희 핵무기 다 먼저 포기해. 그럼 우리가 제재 풀어줄게. 이게 근데 결국 이 불신이 몇십 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돼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전쟁 때 참전해준 동맹국인데 비판할 수는 없죠. 일본은 다른 기준이겠지만 미국을 비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이잖아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익을 위해 움직입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래요.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협력할 걸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미국, 일본 편만 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의존도는 중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에서 흑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흑자였던 거는 중국에서 흑자가 나서 흑자였던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미국하고 일본 편만 드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쁘게 봐가지고 수입해 주겠습니까? 안 하죠. 티나게 줄이는 게 아니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돼요. 떠샤 한국어야 할 거야 임마? 임마 할 거야 임마? 새우 젓대 임마? 중국은 공안에서 전화 한 통만 가면 끝이에요. 수입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드 때도 그렇고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뭐 한국에 뭐 하지 마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중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중국에서 큰 흑자를 해가지고 계속 흑자였는데 25년 만에 8개월 연속 적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아픈 손가락인 거 아시나요? 중국은 북한이 이뻐서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한 나라라도 자기 편, 위성 국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요새 들어서 뭐 인도가 누구 편을 드네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한 한 나라가 누구 편을 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인도나 뭐 이란, 사우디도 지금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러시아, 중국 쪽으로 바뀌었죠. 사우디는 중동에서 미국의 중동 1순위였잖아요, 사우디가. 근데 사우디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뭐 이란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서 사우디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 윤가 동생 세운다고 합니다. 기뻐 죽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돌을 던지면 되나요? 자, 여러분들 유신쇼를 살립시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진짜 말라도 이렇게 말라는 게. 장구도 검찰개혁하는 법. 검찰이 1차 기소하면 2차적으로 기소하는 기관을 만들고 1, 2차 기소가 통과돼야 기소되게 해야 됨. 근데 이제 1차, 2차 비슷하긴 한데 검찰의 그 위원회,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검찰의 기소 내용, 영장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사 한두 명이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요한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구인을 하고 그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게 나오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긴급 체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현행범이라든가 영장에 대해서 검사가 그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검찰 내부에 그 검찰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차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훌륭하신 유신님 감탄합니다. 세우면 던지러 함 가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화풀이하라고 돌 던지라고 동상 세우는 거예요. 자, 050-2353-5549번입니다. 050 시간 다 됐구나. 전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시판 글하고 문자가 폭주했습니다. 전화보다. 자, 전화 마감했고요. 자, 2022년 12월 2일 유신쇼 전화 개그 마치고요. 뒤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